안녕하세요. 자료구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연속해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의 그 자료의 형태는 이렇게 된 노드들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노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노드들이 그 배열과 달리 앞에 게 뒤에 거를 이렇게 내 다음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현재 포인터가 다음 거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했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끝이란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널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게 된다라고 했겠고, 제일 앞쪽에 있는 거는 시작이다 보니까 여기에 헤드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그뭐이 프론트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보통 헤드란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헤드라고 하는 이 그 변수가 이제 그첫 번째 거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게 되죠.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걸 이런 걸 갖다가 뭐냐면 이 구조체 또는 레코드다라고 하는 걸로 부르는데, 이 C 언어에서는 구조체라고 부르게 되죠. 따라 또 있네. 네, 헤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노드의 형태는 구조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모습을 그릴 적에는 이 스트럭이라고 하는 이 그 C 언어의 이 특별한 이제 그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죠. 스트럭. 그 다음에 이 스트럭처의 모습을 노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트럭처의 이름을 그 뒤에다 써주시면 되겠고, 이 앞쪽에 있는 부분 하고 뒤쪽에 있는 부분이 틀리는데, 이 노드 구조체 앞쪽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1, 3, 7, 99 이렇게 됐다고 쳤다고 보시면, 그 앞쪽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 정수 부분이죠. 3과 같은 값이 들어가는 부분, 이게 정수 부분. 지금 나오는 부분이 이 정수에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구조체에다가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하나가 정수 부분, 또 하나가 다음에 3에서 7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포인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이 그 변수 형태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자 정의 그 타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abstract data type,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그 기능을 더 추가했을 때는 클래스라고 부른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돼 있게 되겠죠. 정수가 들어가고, 그러면 3과 같은 데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난 이름을 데이터라고 부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정수 다음에 이렇게 이 그 타입에 대한 이름을 써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뭐라고 쓸 것이냐. 자, 여기서 보니까 포인터는 다음 걸 가리키니까 넥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라고 하죠, 이거죠. 그러면 넥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는 포인터니까 앞에다가 별 표시를 이렇게 달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럭처 문에 보게 되면 스트럭처문에 보게 되면 next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포인터 그 next라는 변수 자체가 아니라 next가 가리키는 것, 따라서 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가리키는 거에 대한 모습, 가리키는데 따라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나 보니까 이렇게 칠자와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이 있는 노드하고 7이 있는 노드하고 형태는
동일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스트럭 노드라고 하는 모습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next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자료의 모습은 노드라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 노드에 대한 정의죠. 이런 걸 갖다가 이 사용자 정의에 대한 타입이다라고 이제 저는 정의형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abstract data type이다라고 불러요. abstract 우리가 여기서 쓰게 되면 정수가 어떤 크기인지 그런 거 알 필요 없죠. 그냥 그 내용에 대한 것만 쓰니까 조금 더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abstract, 그 다음에 data type이라고 부르고 약해서 ADT라고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1, 2, 3과 같이 세 개의 노드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그 노드를 삽입하고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체 노드들이 쭉 만들어져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연결 구조체의 이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자료를 삽입하는 거나 삭제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배열에 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삽입에 대한 거와 삭제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노드의 삽입에 대해서 볼게요. 노드 삽입.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노드를 삽입하는 위치가 세 군데가 가능하다 했죠. 제일 먼저 생각한다면 이 그 처음 위치에 처음 위치 가장 앞쪽 이 처음 위치에 삽입에 가능할 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되니까 그걸 갖다가 중간 위치 정도로 볼게요. 노드와 노드 사이가 좀 더 정확한 의미겠지만 일단 이 의미상으로는 중간쯤 된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위치에 노드를 삽입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이 처음 위치에 그 삽입한다. 그럼 삽입 전에 무엇을 보게 되면 헤드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가 가리키는데 그 포인트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해서 3이 있는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3 다음에 이 5라고 하는 게 있다라 그 이하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3 앞에다가 어떤 걸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를 집어넣을 거냐 하면 1이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삽입하려고 한다. 이게 삽입 대상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모습이 되냐면 헤드는 1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게 되고 자, 1이라고 하는 노드를 처음에 시작 위치로 가리키게 되고 1이 뭐를 가리키나 보니까 3을 가리키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3 다음에 5를 가리키게 되는. 자, 그러니까 5 이하에 연결되는 노드들에 대한 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 삽입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노드의 이름을 삽입하는 걸 U라고 하고 이 3 앞에다가 이를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은 이 복잡하진 않아요. 뭐 말로만 써본다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다. 자, 첫 번째 헤드에다가는 이 헤드가 지금 3을 가리키고 있고 이 U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리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 그 U라고 하는 이 노드에다가 이제 이걸 갖다 PU라고 쓸게요. 포인트 U 이렇게 한다면 어떤 값으로 들어갈지 봅시다. 헤드는 먼저 이제 헤드를 값을 바꾸게 되면 이 그 3이라고 하는 노드를 찾을 길이 없죠. 그래서 PU라고 하는 노드에 이거에 이 그 포인터 값에다가 뭐를 바꿔주면 되냐 하면 이 헤드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그 헤드가 가리키는 게 이 그 3이었으니까 이 PU의 포인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모습을 보게 되면 3이 있고 1이 있고 이게 PU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게 헤드를 가리켰는데 이 요 헤드가 이렇게 됐었죠. 따라서 헤드도 3을 가리키고 있고 1이라고 하는 노드도 3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와서는 이 헤드가 2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헤드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를 가리켰죠. 그게 PU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개의 단계로서 이 완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경우 이 첫 번째 처음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경우에 대한 모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 사이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또는 중간 노드. 자, 그러면 삽입 전의 모습이 이 앞쪽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7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7 다음에 9를 가리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도 일단 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노드와 노드 사이에다가 7이라고 하는 노드와 이 9라고 하는 노드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노드와 그 다음에 9가 들어가 있는 노드. 자, 여기다가 이 8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를 삽입하려고 한다 했죠. 이게 삽입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노드의 이름을 PU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7번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 노드의 위치를 P의 I-라고 그 다음에 이걸 P의 I라고 하는 노드다라고 했을 때 7 다음에 넣을 거니까 이 그 P의 I라고 하는 노드를 산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한 모습을 하고 났을 때 이렇게 되겠죠. 7이 있고 그 다음에 8을 가리키게 돼 있고 8 다음에 9를 가리키는 이렇게 이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때 여기에 노드에 가리키는 포인트의 값들은 그대로 되겠죠. 그리고 7번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는 P의 I-3라고 하고 8을 가리키는 PNU 그 다음에 9를 가리킨 노드는 아까 삽입전하고 똑같이 P의 I가 되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pi-1 다음에 이 그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알고리즘 가로가 필요 없고
첫 번째 스텝 1에서 해야 될 거는 P의 I라고 하는 노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P의 I라고 하는 노드는 어떻게 되냐면 P의 I-1이라고 하는 노드, 이거에 이건 넥스트 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P의 I가 되겠죠. 그래서 P의 I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에다가 이 그 9를 가리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8이 9를 가리키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8이 9를 가리켜 주게 되니까 8 다음에 있는 게, 그 8은 누가 가리키냐면 P유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P유에 여기 또 말로 PI의 넥스라고 썼는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되죠. C 언어에서는 요거를 이 화살표로 표시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PNU라고 하는 거에는 PNU의 next에다가, 자, 이것도 이퀄로 쓸게요. 이렇게 되고, PU의 next, 다시 한번 8 다음에 뭐를 가리켜야 되냐면 P의 I라고 하는 게 가리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어떻게 되냐 하면 8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었는데 8 다음에 9를 가리켜 주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단계까지 왔을 때 7번 노드는 뭐를 가리키냐면 여전히 9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7번이 9를 가리키지 못하고 8을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단계에서 스텝 3에 와서 7번이 9를 가리키게 되죠. 이 지금 그림에서. 그러면 이 7번이 9를 가리키는 이 부분을 잘라 버리고 이 7이 8을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다. 7이 8을 가리켜 주기 위해서는 7번 노드는 P의 I-1이니까 P의 I-1에 이 노드 부분을 next라고 하자라고 했죠. 거기다가 뭐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냐면 8이 있는 노드, 8은 PNU라고 했죠. 그래서 PNU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 단계 또는 그 첫 번째 스텝 1에서 PI-1을 때문에 PI라고 하는 값이 이미 알고 있다면 두 단계, 하여튼 뭐 세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 삽입되는 거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맨 마지막 위치에다가 노드를 삽입해 보도록 하죠. 자, 맨 마지막 리스트의 마지막 위치에 그 삽입하는 거. 네, 그림으로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99가 있고 널이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겠죠. 물론 여기도 쭉 들어. 그래서 99라고 하는 값이 있는 노드를 맨 마지막 노드, 이걸 PI라고 하는 걸로 불러볼게요. 여기 맨 마지막에 99란 값이 들어있다. 그리고 끝이니까 널 표시가 되죠. 이거를 PI라고 하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삽입하려고 하는 게 PNU라고 하는 노드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자, 그러면 이때 그 삽입 대상인데 삽입한 모습은 99가 있고 99 다음에 100을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게 삽입 대상이고, 자, 삽입했을 때 모습은 99 다음에 널이 아니라 99 다음에 100을 포인트하게 해주고 100이라고 하는 게 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되게
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간단하죠. 첫 번째, 이 PI 다음에 널로 들어가 있었는데 PI 다음에 널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PI라고 하는 노드에 next 부분이 널이었는데 여기 next에다가는 뭐를 가리켜 주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삽입한 노드의 위치값, 포인트 값 이렇게 넣어줘야죠. 그래서 PNew라고 하는 값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끝이란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100에 해당되는 그 노드에 널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 노드가 PNew인데 그리고 next 부분에는 끝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step 2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99가 있고 그 다음에 99 다음에 100 여기까지는 돼 있다. 자, 마지막 10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이 노드 부분 여기에 이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99가 있었고 100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에 널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자, 널 값을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에 대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노드의 삭제. 자, 이것도 이 삭제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까와 같이 삽입과 같이 최초의 위치, 가장 앞쪽에 처음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노드와 노드 사이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처음 위치에 있는 노드를 갖다가 이거 삭제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노드였는데 1 다음에 3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3 다음에는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점선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이를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이거를 삭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삭제하고에 대한 모습은 뭐냐면 1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3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헤드가 1을 가리켰었는데 이 헤드가 3을 가리켜 주게 만들면 되죠. 물론 1인 누구를 가리키냐면 3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1번 노드를 찾아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공간만 이 그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다 낭비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워버리고 싶으면 이 공간을 이거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이 OS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헤드가 3을 가리켜 주게 만드는 모습을 한다면 어떻게 이 단계별로 만들면 되겠느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1이라고 하는 노드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스텝 1이라고 하는 노드 누가 가리냐면 헤드가 가리키고 있죠. 그럼 3이라고 하는 노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 P의 I라고 하는 걸에다가 넣어볼게요. P의 I는 헤드가 1을 가리키니까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에 next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3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이거를 누가 가리키냐면 P와 I라고 하는 게 가리키게 되는 거다. 이 일이 있고 여기는 헤드가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pi라고 하는 이 변수가 3번 값을 갖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헤드 노드는 여전히 1번 값을 갖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그 헤드 노드를 누가 가리킨 pi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 헤드 값을 바꿔주면 되죠. 뭘로 바꿔주냐면 pi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다. 따라서 1이라고 하는 노드는 3을 가리키고 3 다음에는 어떤 값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 3은 pi가 가리키고 있었는데 헤드를 pi 값을 가리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헤드가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를 포인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두 단계로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처음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삭제했을 때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 처음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삽입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이 노드 하나를 갖다가 삭제하려고 한다. 여기가 7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9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11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삭제 대상이 9번 값을 갖고 있는 노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삭제하고 났을 때 모습은 7번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9번 노드가 있고, 11번 노드가 이렇게 있죠. 7번 다음에 9를 가리켰었는데, 이제 이게 7번 다음에 11을 가리키게 바꿔주는 거죠. 9는 여전히 9 다음에 11을 가리키고 있는데 7 다음에 9로 찾아갈 방법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9가 있는 노드는 주격장치에 공간을 쓰고는 있지만 여전히 삭제하기 전까지는 이 그 메모리의 낭비를 초래하고는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그 7 다음에 걸 삭제하려고 한다 보죠. 이게 pi라고 하는 걸로 포인트가 갖고 있다면 이 그 바로 pi 다음에 있는 걸 갖다가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삭제 대상에 되는 거를 p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넣어보죠. 이게 pi 플러스 1이 9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럼 pi 플러스 1은 pi 노드 다음 거죠. 그래서 pi의 next라고 하는 값이 pi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1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pi 플러스 2라고 가정하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pi 플러스 2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거는 pi 플러스 1 다음에 거죠. 따라서 pi 플러스 1 다음에 거가 pi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값이 갖고 있는 노드가 11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이 p의 i 부분이 바뀌는 거죠. pi에 뭐가 바뀌냐면 초록색의 위치, 그 부분이 next라고 하는 거다. 여기가 뭐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냐면 1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노드를 포인트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10이라고 하는 거는 pi 플러스 2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핵심은 스텝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노드와 노드 사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대한 이 그 노드를 삭제할 때 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맨 마지막 노드를 삭제에 해당되는 세 번째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보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99라고 치고 여기 100일 있다고 여기 널이었다라고 가정해 보죠. 자, 우리 삭제 대상이 10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걸 삭제하고 났을 때 모습은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99가 제일 끝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널 값을 넣어줘야 되겠다. 99 다음에 어디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널로 만들고 그럼 100이라고 하는 값 요거 주격장치에 사라졌냐면 사라져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메모리 안에 존재하게 되죠. 하여튼 이 존재하던 안 하던 간에 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삭제가 됐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이런 모습일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먼저 99라고 하는 노드도 알고 있고 99 다음에 해당되는 위치를 삭제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p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이 p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노드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i 플러스 1은 pi라고 하는 노드 다음 겁니다 라고 해서 next 포인트를 따라갔더니 101이라고 하는 노드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알게 되는 건데 사실 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pi라고 하는 노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건 미안합니다.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pi의 next 부분에 대한 것만 널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더 이상 그 100이라고 하는 노드로 넘어갈 필요 없죠. 이거 한 줄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노드를 삽입하는 거와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현재는 그 1차원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로 그 변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변형 형태로서 환형 링크드 리스트 또는 환형 연결 구조에 대해서 보죠. 링크드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된 구조가 이 일반적인 구조는 맨 마지막 노드 가면 널 값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가 맨 마지막이었다라고 그건 널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헤드였다라고 한다면 1, 2 해가지고 여기가 99였으면 99 다시 되돌아오면 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노드를 포인트하게 만든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노드에 그 링크 부분이 이 첫 번째 이 노드를 그 가리키도록 이렇게 그 설계된 또는 만들어진 이 구조체를 갖다가 환영 구조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이런 구조 있을 적에 삽입, 삭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일 앞쪽에 삽입할 적에 또는 제일 뒤쪽에 삽입할 적에 뭐 또는 저희 이 중간에 노드에 삽입할 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것도 제일 끝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어디 다음에 삽입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삽입에 대한 것만 본다면 이런 모습의 하나의 예를 가지고 보자.
여기 이 3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그 삽입 전에 삽입하고 났을 때 뭐냐면 이게 33을 가리키게 만들고 33은 다시 이걸 가리키게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삽입하고 났을 때 모습이 이 노란색의 연결 형태가 됐을 때 이 그 모습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 PU라고 하는 노드를 삽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끝부분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PU라고 하는 부분에 데이터 부분에는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3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에 와서는 PU라고 하는 거에 next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냐면 이 최초의 위치 이게 헤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이게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다라고 한다면 이 그 포인터 값을 넣어주면 돼. 이걸 PTR이라고. 자, PTR이라고 하는 거에 다음 위치에다가 요 위치 값을 넣어주려고 한다 하죠. 그래서 이 그 PTR 다음에 게저 2를 가리켰었는데 뭐 그건 좋다 이거처럼 PTR에 next가 가리키는 부분이 요거 이렇게 2를 가리켰었는데 이제 이 그 33이 2를 가리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PTR이라고 하는 여기에 넥스트 노드는 뭐를 가리켜야 하냐면 새로 삽입되는 부분 PU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리켜 주게 만든다. 자, 스텝 3 포인트 그 PTR 부분이 넥스트 부분에 다시 말해서 포인터 부분에다가는 새로운 노드가 삽입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삭제에 대한 걸 하나 보도록 하죠. 삭제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 포인트가 맨 앞에 걸 가리키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 부분을 삭제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삭제하고 나면 내가 99라고 하는 값이 있었고 3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99라고 하는 값의 포인트가 3을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헤드였다. 뭐 헤드도 아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자, 이거를 이 첫 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거, 그 99 다음에 이게 false라고 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이 그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이 노드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 노드의 위치를 false라고 하는 변수가 키운다고 한다면 이 ptr이라고 하는 것 다음 거를 삭제하려고 한다. 이제 ptr 노드 다음 것 삭제. 그러면 ptr이라고 하는 이 그 노드 다음 거니까 이렇게 해서 false라고 하는 걸 찾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하얀색 이 부분인데 이 하얀색 이 부분을 다시 3이 가르쳐 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이 가르쳐 주게 될 적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PTR의 next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겹쳐져 있는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99가 있는 이 포인트 부분 이 부분에다가 뭐를 가리키는 3이 들어가 있는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죠. 3이 있는 노드는 first 다음 거죠. 따라서 first의 다음 거다 이렇게. 자, 노드와 노드 사이는 연결 구조가 환영이든 아니면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든 전혀 차이가 없죠. 따라서 그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것만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거 하나 삭제한다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고 두 번째 경우에 대한 거 보죠. 마지막 위치에 해당되는 걸 삭제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바로 전 거 요 노드를 템프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걸 PT라고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걸 템프라고 하고 그리고 삭제할 위치를 PT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부분이다. 그리고 PTR이라고 하는 변수가 제일 앞쪽 거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게 삭제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값을 요로 바꿔주면 되죠. 따라서 이게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될 거니까 한 줄이면 돼요. 템프라고 하는 이 노드가 가리키는 next에다가는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next 값을 넣어주면 된다 했죠. 자, 이걸 해서 이 그 삭제하기 바로 전께 제일 앞에 거를 그 포인트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자, 이게 환영의 모습이고요. 이제 또 이런 모습의 그 연결 구조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연결 구조체 노드 하나에 링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링크를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중 링크들이 있다라고. 자, 이거는 이 노드가 노드 하나에 여러 개 링크가 아니까 꼭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 이 여러 개 링크를 이 갖는 이 자료 구조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쉬운 게 이중 형태다라고 볼 수 되겠어요. 그래서 이중 링크드 리스트. 영어로 더블리 링크다라고 했죠.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아까 그 환영 구조하고 이중 구조를 갖다가 이 복합해서 이중 환영이 있다. 이중 환영 링크드 리스트다. 이걸 더블리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이 대표적으로 다중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사용된다. 자, 노드의 형태는 아까 일직선으로 나갈 때는 다음 것만 가리켰죠. 근데 다음 게 아니라
앞에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 자료가 있으면 내 앞에 거, 내 다음 거. 그래서 앞에 뒤보다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타내자. 왼쪽이니까 left link라고 해서 L link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right라고 해서 R link라고 부르자.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중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불러요. 자,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3 다음에는 5가 있고 5 전에는 3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죠? 그러니까 5 왼쪽에는 3이 있고 3 오른쪽에는 5가 있고 그 다음에 5 다음에 홀수로서 7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7이 있고 7 전에는 5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러면 이 가장 왼쪽 거하고 가장 오른쪽 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왼쪽 거를 firs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노드는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last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그러면 false를 찾아가게 되면 3, 다음에 5 다음에 7, 그리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죠. 그래서 끝이다. 이거지. 그래서 7의 오른쪽 링크에는 너를. 그 다음에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적에는 last라고 하는 거에서 7을 따라서 그 다음에 7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5로 5의 왼쪽 화살표를 따라가면 3. 3 다음에는 없죠. 그래서 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그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 하려면 모습은 다시 그려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에 단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정수값으로 들어가 있죠. 3, 5, 7과 같이. 그리고 이름은 L링크라고 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링크는 R링크라고 쓰자 이거죠. 그리고 가운데 정수값이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 이게 바로 노드에 대한 모습이다.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모습. 자, 그럼 이거를 C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C 언어로 낼 때는 struct이라고 하는 이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그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노드의 이름은 각자 알아서 정하시는 거죠. 여기는 더블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볼게요. 이거 언더라인으로 썼어요. 뭐 그건 뭐 상관없고 그때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왼쪽 포인트를 따라갔더니 다시 말해서 5라고 하는 값이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왼쪽 포인트를 따라갔더니 3이 있죠. 근데 3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냐 하면 이 노드 모습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왼쪽 거를 따라갔을 때 L링크를 따라갔을 때 노드의 모습은 O 자기가 있는 모습하고의 거의 동일한 모습이죠. 아주 동일한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구조체의 모습에 더블 노드라고 하는 모습의 노드가 나오더라 이거죠. 거기도 양쪽에는 포인트가 있고 가운데는 숫자 값이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가운데 5라고 하는 값, 3이라고 하는 값처럼 숫자 값이 들어가죠. 거기는 숫자 값은 정수라고 쓴다.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냐면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이거죠. 자, 다시 5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따라갔더니 7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
R링크라고 하는 오른쪽의 링크를 따라갔더니 노드의 모습은 7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는 이런 그 노드가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다 링크가 있는 모습이 내 5라고 동일한 모습이더라. 그 모습이 뭐냐면 스트럭 더블 노드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 그 구조체의 포인트가 되더라 했죠. 이게 바로 이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C 언어로 표현했을 때 이 그 구조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언어에 따라서는 스트럭이라고 하고 어떤 언어에 따라서는 레코드라고 부른다. 또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클래스라고 정의해서 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1 다음에 2가 있고 2 다음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다시 역으로 가는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노드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저기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작은 헤드고 이쪽은 꼬리다라고 해서 테일이라고 하는 이 그 두 개의 변수가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의 제그 구조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1 다음에 2 다음에 3을 인쇄한다든지 3 다음에 2 더하기 1을 인쇄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설계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그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서의 노드를 삽입할 때 삭제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는 마치 같이 한꺼번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습에 대한 것들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이제 그 알고리즘을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셨던 분도 다시 한번 책을 통하시던지 이 그 실습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